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문을 열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부문에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트로피를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들은 아쉬움을 표하면서 2년 연속 후보에 이름을 올린 자체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김원식 평론가와 관련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금 누구보다 아쉬워할 아미 한 분을 직접 연결해서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화로 아미 이다희 씨가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예, 저는 서울 마포에 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부터 아미가 돼서 이제 횟수로 5년 차 된 직장 생활하는 아미 이다희입니다. 예, 벌써 5년 차시군요. 예. 예. 자, 오늘 그래미 시상식 실시간으로 지켜보셨어요? 예, 저는 오늘 또 마침 출근을 안 하는 날이어서 네. 이렇게 TV 엠넷 중계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아, 마침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습니까? 아니면 휴가를 낸 겁니까? 사실은 휴가를 냈습니다. 아, 진짜 아미시네요. 예. 예. 자,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이 예상보다 발표가 늦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걸 지금 기다리면서 중계를 보셨을 텐데, 네. 글쎄요. 이게 좀 기대가 좀 크지 않았나요? 예,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아미들 사이에서도 올해는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 보면서 또 이제 아미들은 트위터를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예. 트위터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봤었는데 예. 좀 이렇게 또 시상을 이렇게 뒤에 하는 거는 또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많이 좀 조마조마하면서 또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켜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불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엄청 실망하셨겠네요. 예, 아무래도 좀 또 2년 연속이기도 하고 특히 작년에는 워낙 또 그런 성적이 좋았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했어가지고 예.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지금은 좀 가라앉았는데 오전에는 좀 화도 나고 예. 서운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 자, 근데 우리나라의 아미 말고도 외국의 아미들도 엄청 열심히 응원을 했거든요. 네. 아마 열정이나 팬덤을 보면은 외국의 아미들도 우리나라 아미 못지 않던데요. 예, 오히려 이제 제가 방탄소년단을 알기도 훨씬 전부터도,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은 해외 아미분들이 오히려 국내보다 먼저 이 그룹의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네. 특히 또 저희한테는 그래미나 빌보드가 이제 외국의 어떤 공인 있는 시상식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본토 시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아미분들이 더 많이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그네치게 좀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가까이 있는 주변의 아미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어떤 말씀들을 하고 나누고 계신가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방탄소년단 콘서트가 또 라스베가스에서 있어가지고 네. 그냥 이왕 간 거 그냥 일단 오늘 공연도 너무 재미있게 또 멋지게 잘 해줘서 그걸로 만족하고 콘서트 잘하고 건강하게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그래미가 시청률 때문에 방탄 부른 거 아니냐. 네. 우리 어차피 2년 동안 이렇게 후보로 오른 것도 정말 대단한 성적이니까 그렇죠. 너무 수상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 응원할 거리가 더 남았다. 이렇게 또 열심히 또 다들 다시 의기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공연은 그러면 이번에도 극장에서 동시에 상영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극장 상영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 공연 중에 한 회차는 이제 그 회사 측에서 온라인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해놔서 저도 이제 주말에 집에서 볼 예정입니다. 네, 뭐 비행기표 구하기가 쉬웠더라면은 아마 라스베가스까지 아, 가셨겠죠?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방탄소년단 BTS에게 어쨌든 뭐 오늘 그 그래미 시상식의 무대는 완벽했죠? 예,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미 이다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버터 들으면서 김원식 평론가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BTS 뭔가 오늘 기념비적인 역사관을 만들어나 좀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네. 근데 그 현지에서 확진돼서 격리에 들어갔던 멤버 정국이 완치 판정을 받으면서 일단 무대에는 완전체로 섰어요. 네. 자, 방탄소년단의 무대가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블랙 슈트를 맞춰 입고서 이제 비밀 요원 컨셉트로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아이돌 그룹들이 한꺼번에 올라가는데요. 이번에 그 무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대 네. 곳곳에서 마치 비밀 요원처럼 한 명씩 등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정국은 리프트를 타고 등장을 했고요. 뷰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와 같이 앉아 있다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진 같은 경우는 왼손 검지 봉합 수술을 받아서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과 또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해내서 눈길을 많이 끌었는데 연습하는 과정 자체도 말씀하셨듯이 한 명은 격리에 들어갔고 또 한 명은 부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네. 좀 어려웠지만은 완벽한 무대를 선을 보여서 무대가 끝나고 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고요. 또 공연 내내 굉장히 열광에 가까운 그런 함성 소리가 계속 이어져서 그 시상식 내에서도 아미가 굉장히 많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잠시 들어봤습니다만은 이 버터라는 곡이 그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수상에 대한 기대도 높았거든요. 네. 자, 방탄소년단이 버터로 세운 기록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까지 빌보드에서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은 핫 100이라고 하는 싱글곡 차트에서는 15회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9주, 9번 이렇게 1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또 이것은 다이너마이트로 지난 해에 3회 1위를 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록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말씀하셨듯이 수상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예. 그래미가 이 기록을 좀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고요. 특히나 방탄소년단이 이 콜드플레이와 마이 유니버스 또 콜라보를 해서 발매 첫 주에 1위를 하는 핫샷 데뷔까지 시켰었거든요. 그래서 네. 또 퍼미션 투 댄스로 또 1위까지 차지했었고 그렇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그런 곡들 퍼미션 투 댄스나 또 콜플레이와 함께했던 마이 유니버스조차도 후보에 오르지 못해서 이런 점들이 애초부터 지탄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역대 최초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부문 시상이 그래미 어워즈 말미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이 속한 부문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수상의 기대감이 또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그 때문에 이번 결과에 대해서 아미들의 아쉬움이 더 커진 것도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원래 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는 초반부에 대개 시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한 10시 반쯤에 이렇게 네.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거의 12시 넘어서까지 공개가 되지 않아가지고 예. 굉장히 초조함을 더했었는데요. 한편 이런 점은
방탄소년단이 좀 도구로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상식 내에 뭐 퍼포먼스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중간에 짧은 또 인터뷰까지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또 수상이 늦어지게 되면서 또 많은 이제 팬들이 또 눈길을 거둘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미 어워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컨텐츠 상품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시청률이 좀 낮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시청률을 높여준 점이 있는데 예.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더 좀 노골적으로 이 방탄소년단을 시청률에 활용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뭐 방탄소년단을 아끼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충분히 지적이 될 만큼 좀 너무 뒤늦게 배치했고 더구나 상까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가장 하이라이트는 맨 나중에 배치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또 뭐 공연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뷰 진행도 했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거는 분명히 BTS 네. 수상이구나 이렇게 다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그래미 측에서 좀 이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유색 인종과 그 비영어권 가수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로 글쎄요, 그동안 그래미가 여러 번 비난을 받아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을 했을 때 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랜드 슬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이제 그래미 어워즈가 있는데 사실 빌보드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에 바탕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예. 앨범이 얼마 판매됐고 다운로드라든지 스트리밍이라든지 라디오 방송 횟수가 정확히 반영이 돼서 그대로 수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는 팬들이 참여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좌우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미 어워즈만 지금 현재 비밀위원회라든지 뭐 이렇게 회원들의 투표를 줬었는데 그게 하도 문제가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번에 15명에서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밀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1차에 각 부문의 이제 그 회원들이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이걸 추려가지고 이제 2차 투표에서는 뭐 6개 정도의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그런 상업적인 음반을 냈던 사람들만 따로 네. 회원들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예. 유색인종과 비영어권 가수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은 이번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유색인종이 좀 개선된다 하더라도 흑인 쪽의 수상자가 좀 많아지고 오히려 네. 아시아 계통이나 그 3세계 뮤지션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배제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팝스타 브루노 마스 그리고 또 앤더슨 팩이 의기투합한 듀오 실크 소닉이 올해 레코드 또 올해 노래를 포함해서 4관왕에 올랐는데요. 자, 앤더슨 팩이 한국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할머니가 미군과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정착을 했고 어머니가 이제 그 입양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인기를 끄는 것이 앤더슨 팩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네. 이 팩이 박씨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양 과정에서 오기가 돼가지고 네. 박이 이제 팩이 되는 바람에 자기 성씨가 그런 줄 알고 계속 살았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앤더슨 팩이 한국 가요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라는 얘기도 공유가 됐었고 예. 또 앤더슨 팩의 아들이 소울인데 이 소울이 K-팝 가수로서 데뷔하는 게 꿈이고 또 방탄소년단의 열렬한 팬이어가지고 네. 마이클 드롭 안무를 또 SNS에 올려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꾸로 방탄소년단이 앤더슨 팩의 또 팬이라고 밝혔는데요. 제이홉하고 뷰가 또 혼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앤더슨 팩하고 같이 콜라보를 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다음번에 수상의 가능성이 전 높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계 미국인들과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전 거꾸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앤더슨 팩. 네. 한국 팬들, 관심을 갖는 팬들이 더 많아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일각에서는 방탄소년단의 이번 수상 불발을 인종차별로 보기엔 어렵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자, 2년 연속 보이밴드가 후보에 올랐다는 자체, 이 자체가 그래미의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든지 백스트리트 보이즈, 엔시크 등 미국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보이밴드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상을 준 적이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에 비틀즈 같은 경우가 이제 상을 받기도 했었지만은 유독 이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그래미가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말씀하신 대로 2년 연속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 기본적으로 그래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베스트 팝 듀오 퍼포먼스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아이돌 그 음악을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많은 그런 부문입니다. 그래서 이 팝 듀오라는 거는 이 후보들 보시면은 도자켓 시저 그리고 저스틴 비버와 베니 블랑코, 토니 베넷, 레이디 가가 이렇게 기성 가수들이 뒤에 가수로서 이렇게 선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도자켓 시저 같은 경우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하고 눈길을 확 띄게 만드는 그런 무대 안무 의상 같은 경우를 많이 차용을 해서 퍼포먼스 쪽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방탄소년단이 활약을 했다. 그렇지만 그래미도 이런 보이밴드라든지 아이돌 음악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들이 많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단순히 심사위원을 인종 부분에 있어서 좀 수정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변화된 이런 팬 문화를 반영하는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부분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수상을 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수상과 관계없이 방탄소년단 무대도 완벽했고요. 또 그리고 많은 매체가 그래미 외의 성과에 더 집중해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미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여겨지고는 했는데 방탄소년단이 이 음악상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그래미 시상식 생중계를 했던 배철수지 같은 경우에도 방탄소년단은 수상과 관계없이 많은 것은 이뤘다. 그래미는 그냥 미국 시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미 같은 경우에는 권위가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음악 종사자들이 투표를 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조합상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높은 평가를 했었는데 연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동료 연기자가 인정해주는 배우라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음악도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링, PD, 작사, 작곡가 이렇게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산업 종사자들만 알고 있는 가수들이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거는 20세기의 그 음악 유통 방식에서나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은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음악 유통 방식이 혁명적으로 바뀌었고 특히 SNS를 중심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미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세계적인 어떤 음악 유통과 소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최근에 국제음반협회 CEO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때문에 국제음반 시장에서 성장률이 20% 이상 상승을 했다. 그것을 BBC가 또 그대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안 나가던 LP판조차도 K-POP 때문에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변화된 흐름들을 과연 그래미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는 그래미를 오히려 보이콧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 상을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음악의 유통과 소비 그 패턴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 중심과 선두에 K-팝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도 또
방탄소년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하이브가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가 속한 미국의 종합 미디어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미국 현지 시장에 대한 영향력도 확대되고 또 앞으로 그만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적을 정확히 하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계 종사자들이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의 뮤지션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속한 이 이탄카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가수들과 또 음악 인력들이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어떤 패밀리라고 하는 인식들을 굉장히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방탄소년단이 공연했지만 저는 계속 가서 공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네. 계속 공연을 가서 할 때 또 콜라보 협력 제의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드플레이와 협력됐고 릴라스 X와 또 협력을 했고 이렇게 계속 그 현지 뮤지션들이나 또 작업자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그 동료애적인 하나의 어떤 같은 그 산업체에 소속돼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밝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아미들한테도 물론 뭐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만은 뭐 우리 많은 국민들도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좀 아쉽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외신들이 지금 더 난립니다. 그래요? 지금 너무 실망스럽다고 아, 외국 언론들이 오히려 더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뭐 인디펜던트나 예. 뉴욕포스트 같은 경우는 BTS가 도둑을 맞았다 이렇게까지 아유. 얘기라서 국내 언론보다도 더욱더 성토를 하고 있는 그런 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라스베가스에서 BTS 방탄소년단 이제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또 네. 기대가 되는데 말이죠. 자,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